안녕하십니까. 최종명의 차이나 리포트입니다. 수저우는 동방의 베니스라 불리는 수향이며 예로부터 항저우와 함께 스항저우 메이련이라 했습니다. 미니 많기로 유명한 도시이자 상하이에서 불과 1시간 거리에 있으며 세계문화유산으로 인정받은 정원이 매우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천당, 땅에는 수항이라고도 합니다. 깔끔하고 청결한 거리를 지나 가장 대표적인 정원인 쩌정위엔을 찾았습니다. 명나라 시대의 어사 왕헌신이 낙향해 만든 정원입니다. 중앙 무대에서 못다 이룬 정치에 대한 꿈을 접고 여생을 보내려는 마음으로 겸허한 사람의 일이라는 뜻으로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연꽃이 핀 연못 옆에서는 푸릉시의 정자가 반겨줍니다. 연못 주변에는 사방이 둥근 원으로 확 트인 정자가 있어 경치를 구경하기 좋습니다. 키 큰 나무들도 길게 제 가지를 아래로 늘어놓아 연잎에 닿을 듯합니다. 200의 산중문답에 나오는 말로 별천지와의 경계를 나누는 비에여우 뚱티에는 나무 판자의 선명한 연두색으로 새겨져 있어 더욱 감칠맛 나는 느낌이 듭니다. 둥근 문을 경계로 서로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별다른 것은 없는데 건물 옆으로 뻗은 나무의 잔가지들이 하늘을 다 가릴 듯 서 있습니다. 그 많던 수련들이 다 사라진 연못 주변으로 정자가 몇 채 있습니다. 연꽃들이 사라진 연못에는 원앙들이 활개를 치며 논일고 있습니다. 물 위를 떠다니는 원앙들은 정자 아래에 숨어서 넓은 곳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마냥 그렇게 숨어 있습니다. 이 정자는 1877년 당시 염상이던 장이겸이 건축한 싸류 위엔양관입니다. 싸는 30을 뜻하는 말로 실제로 원앙 36마리를 길렀다고 합니다. 그 옆에는 스파 만투어로 화관이라는 이름의 건물이 붙어 있습니다. 만투어로는 동말풀이라고 불리며 열대아시아의 한해살이 풀로서 약용으로도 쓰고 차로도 마신다고 합니다. 18포기를 심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사람들이 많아서 다리를 건너기가 아주 복잡합니다. 천둥 소리를 듣는다는 레이팅거 뒤편 휴게소에는 그림을 팔고 있습니다. 백발의 할아버지가 거북이와 대화하고 있는 그림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세계문화유산이자 지극히 동양적인 정원을 보러 외국인들도 많이 찾아옵니다. 커다란 수련 위에 놓인 동전이 보입니다. 사람들의 적선이거나 장난이겠지만 동전이 연못에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끄트머리를 접은 듯한 수련이 안타까워 보입니다. 정원 앞쪽에 자그마한 하천이 흐르고 있는데 유람선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천 옆을 따라서는 흰색 집의 벽들이 있으며 멀리 작은 돌다리 너머에서는 유람선이 휘저어오고 있습니다. 반대쪽으로 시선을 돌리니 수면 위로 노을이 지려고 합니다. 3륜차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고 나뭇가지 앙상한 가로수 옆으로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거리를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보니 어느덧 밤이 됐습니다. 가로등 뿔빛이 휘영청 밝은 쩌정위엔 앞 거리를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밤이 되니 창장 남쪽 수향의 정서를 담고 있는 수저우가 더욱 정이 들기 시작합니다. 수저우는 10월 초인데도 30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입니다. 국경절 연휴라 사람들이 수시로 오가며
더욱 불쾌의 지수를 높이고 있습니다. 좀 시원한 곳을 찾아가 보려고 수향 정취가 가득한 산탕지에로 갔습니다. 당나라 시대부터 수조우에서 가장 번화했던 거리이며 문인들이 즐겨 찾았다고 합니다. 산탕제 거리로 접어듭니다. 강남 수향에는 대체로 하천이나 인공수로가 흐르고 양옆으로 가옥들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골목길은 대부분 문화거리로 공예품 가게나 식당이 자리 잡고 있으며 거리에는 먹거리 마차들이 오가는 사람들에게 눈요기가 됩니다. 특산품과 가게 이름이 적힌 깃발들이 휘날리니 발걸음이 더욱 가볍습니다. 사람들이 길가에 서서 빵처럼 생긴 것을 먹고 있습니다. 메이탕 까오라고 하는데 까오는 떡이고 메이탕은 재료 이름인 듯 합니다. 알고 봤더니 생긴 모양이 메이탕, 즉 베고니아 꽃처럼 생겨서 지어진 이름입니다. 수조우에서 채 1시간도 걸리지 않는 우시에서 청나라 시대부터 만들어 먹던 간식이라고 합니다. 호두, 쌀떡, 해바라기 씨와 이름은 알 수 없지만 붉은색, 녹색, 검은색 빛깔이 감도는 씨가 재료입니다. 깨와 잣도, 팥소와 함께 넣은 밀가루 반죽을 작은 홈에 넣고 5분 정도 익힙니다. 그런 다음 젓가락으로 걷어낸 후 하나씩 종이에 싸서 팔고 있습니다. 아주 달콤하고 쫄깃한 것이 간식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바로 옆에서는 마이야탕을 팔고 있습니다. 밀과 찹쌀을 재료로 해서 만든 엿인데 둥근 원판을 탁탁 치더니 반으로 나눠 비닐 종이에 담아 팝니다. 다리 밑에는 산탕제의 옛날 모습이 담긴 사진이 전시되어 있는데 옛날 모습과 형체는 비슷해도 분위기는 아주 달라 보입니다. 산탕제는 역시 하천 풍경이 최고입니다. 봉긋한 다리 위로 올라가니 길게 뻗은 수로를 달리는 배들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여행객들을 기다리며 배들이 정박해 있고 길가에는 차나 음료수를 마실 수 있는 테이블이 놓여 있습니다. 하천 한쪽에는 사람이 오가는 길이 있고 한쪽은 집의 담과 이어져 있습니다. 담에는 문도 있고 몇 개의 계단만 내려오면 바로 하천에 발을 담글 정도로 붙어 있습니다. 다리를 건너 반대쪽 하천길을 따라 걸어갑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구경거리를 만났습니다. 녹인 설탕물을 국자로 퍼서 판자 위에 흘려가면서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리는 탕화입니다. 먼저 새의 몸통을 만들고 머릿부분을 예쁘게 그리더니 동그랗게 설탕물을 흘리면서 날개를 만들어냅니다. 작대기를 붙이고 난 후 얇은 칼로 바닥부터 긁어대니 드디어 완성입니다. 원래 수촨 지방의 민간 예술로 이어온 곳이라 하는데 지금은 전국 어디서나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감상을 할 수도 있지만 당연히 먹을 수도 있습니다. 용, 봉황, 물고기, 사자, 원숭이 같은 동물들이 순식간에 생겨납니다. 둥근 판을 돌려 지정된 동물에 당첨되면 그 동물을 주기도 합니다. 한가운데를 못으로 박은 나무 조각을 돌리면 빨갛고 노랗고 파란 그림 중에 하나에 가서 당첨됩니다. 철사 공예품을 즉석에서 만들어 팔기도 합니다. 철사를 구부리는 펜치만 가지고 다양한 형태를 만들어내는데 다른 한 손으로는 철사를 돌려 감기도 합니다. 동물도 있고 사람 얼굴도 있으며 한자나 자연 경관도 만들어내고 총이나 악기도 연출합니다. 흰색 철사도 있지만 구릿빛 철사도 있습니다. 철사를 구부리더니 서서히 형체를 드러냅니다. 어느새 모양을 잡더니 끄트머리를 싹둑 잘라내고 자투리 철사를 이어붙이고 긴 철사를 덧붙여 걸으니 드디어 완성입니다. 옆에서 아이가 뭐냐고 물으니 원유라고 하는데
바로 달팽이입니다. 산탕제를 나오니 12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연휴라 사람들도 많은데 날씨도 여전히 덥습니다. 거리를 정처 없이 걷다가 번화가에 이르렀습니다. 옛 문화거리와 현대식 거리가 얼마나 다른지 금세 판가름이 날 듯 보입니다. 게다가 국경절이라 백화점마다 할인 행사로 떠들썩합니다. 큰 북을 두드리는 소리가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 공연을 하기도 합니다. 백화점 건물에 수십 개가 넘는 빨간 현수막이 길게 걸려 있습니다. 황금 연휴가 되면 백화점들은 바야흐로 갖가지 세일 행사를 진행합니다. 가격 할인을 따져라고 하는데 우저라 하면 50%로 잘라 판다는 뜻이 됩니다. 치저라고 하면 70%로 파는 것으로 30%를 할인해 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는 가격 할인 대신 얼마 이상 구매하면 상품 구매 쿠폰을 주기도 합니다. 북과 꽹과리 징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아주머니들이 쉼없이 악기를 두드리고 있는데 힘들지도 않나 봅니다. 거리 한가운데에 인공으로 만든 하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비록 배가 다닐 정도는 아니지만 물고기들이 헤엄쳐 다닐 정도는 됩니다. 커다란 풍차도 있는데 시원한 물줄기가 상쾌합니다. 하천을 건너가는 구름다리도 있고 육교도 있습니다. 쇼핑을 하다가 잠시 쉬기도 하고 약속 장소로도 딱 좋아 보입니다. 거리 복판을 막고 간이 연못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장난감 배를 타고 노는데 정말 이렇게까지 장사를 하다니 대단합니다. 아이들이 물놀이 하는 것이 즐거워 보입니다. 도시 곳곳에서 유행하는 행사 중 하나가 바로 결혼사진 촬영입니다. 직원들이 나와서 길거리를 점령하고 손을 잡고 함께 춤을 추고 있습니다. 사진 촬영을 하면 신부에게 공짜로 무려 18가지 선물을 준다고 합니다. 한국 노래를 시끄럽게 틀어놓고 있는데 브랜드도 아예 서울의 사랑입니다. 헬멧과 보호대까지 완전 무장하고 10여 명의 아이들이 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잔뜩 모여서 노래자랑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불러 모아놓고 유행가인 라오슈 아이따미라는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쥐가 쌀을 좋아하듯 사랑해 뭐 그런 노래인데 아이들이 끝까지 따라 부릅니다. 경품을 받으려면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10월 초 국경절 연휴의 날씨는 거의 30도에 육박하는 더운 날씨입니다. 하루 종일 문화거리와 번화가를 두루 돌아다녔더니 피곤합니다. 그래도 베고니아 향기와 동물로 되살아나는 설탕을 생각하니 입맛이 돕니다. 달콤하게 잠을 잘 수 있을 듯합니다. 중국에서 세 번째로 큰 담수호인 수저우의 타이후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시내버스가 거의 1시간 30분을 달려서야 조금씩 호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타이후는 면적이 대략 2250평방킬로미터에 이릅니다. 타이후 따차오를 건너가니 마치 바다라는 착각이 듭니다. 4.3km가 넘는 긴 다리를 지나고 창샤따오를 지납니다. 다시 예산따오를 지나는 창사루를 건너 섬 끝자락인 시산진 스공춘 종점에 도착합니다. 산길을 따라가니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돌아온 구름이 머문다는 운치 있는 이름의 구이윈뚱이라는 조그만 동굴이 나타납니다. 3억 년 전에 생겨난 석탄암 동굴로 아기 불상을 안고 있는 불상이 있는데 좀 민간 신앙 냄새가 많이 납니다. 동굴 옆으로 난 둥근 문이 오히려 운치가 있어 보입니다. 빨간 꽃과 리본을 매단 나무들이 문과 어울린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문을 지나가면 넓은 광장이 나오고 호수에서는 회속정들이 쏜살같이 달리고 있습니다. 산자락에서는 라이허팅과 뚜안산팅 두 정자가 호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정자를 세운 명나라 시대 학자 왕호가 지은 시도 적혀 있습니다. 산과 사람이 만나니 하늘은 물과 함께 떠오르네 라는 문구가 정말 적절해 보입니다. 산 모퉁이를 넘어가면 크고 길고 높은 암석 위에 윈티라고 적혀 있습니다. 구름 사다리라니 정말 낭만적인 이름입니다. 한 칼에 깎인 모양의 바위 위로 올라가 사람들이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데 조금 불안해 보입니다. 바위 하나로 만들어진 밍위의 포라 불리는 돌 비탈에 정자가 있고 아래로 미끄러지듯 긴 복도가 있습니다. 그 옛날 오나라 왕 부차와 서시가 물놀이 하면서 호수를 감상하던 곳이라고 합니다. 비탈길을 따라 내려가면 무공을 수련한 해등법사가 창건한 사원인 수궁스가 나타납니다. 노란색 바탕에 검은 글씨로 불자가 새겨진 벽 뒤로 사람들이 향을 피워놓고 예를 올리고 있습니다. 해등법사는 본명이 판우빙으로 스촨 서북부 짱요 사람인데 어린 시절 지역 악질토에게 아버지를 잃고 복수를 다짐하며 출가해 무공 수련을 했습니다. 고승을 찾아다니며 무공을 연마하던 중 1930년대 두 명의 소림사 고수를 만나 악전고트 끝에 소림사 4대 절기를 완성했다고 합니다. 달마 조사가 면벽했던 동굴에서 7일 낮과 밤을 정좌한 채 수련해 면벽 좌선을 익혔으며 두 손가락으로 땅을 딛고 2분 동안 서 있는 이지선공과 머리를 허리 아래로 집어넣는 등 온몸이 면화처럼 유연한 동자유공, 나무 위에서도 마치 평지에 있는 듯 가벼운 몸놀림과 균형 감각을 지닌 매화춘권을 완벽하게 익혔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4대 절기는 영화로 제작되기도 했으며 소설로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그가 10년 동안 수련했던 곳으로 골귀 석공의 유언에 따라 지은 7층 사리탑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사리탑을 둘러싸고 무술 동작들이 새겨져 있어 무림 고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탑 중간에는 수많은 작은 불상들이 새겨져 있어 뛰어난 무공을 지녔던 승려에 대한 격식을 잘 갖췄습니다. 사원을 나와 호수 쪽으로 걸어가니 낡은 배 한 척이 조용히 호수에 걸쳐 있습니다. 한가로이 산책로를 걸어가는데 승마장이 나타납니다. 엄마는 아이를 가슴에 안고 백마를 다독거리며 걷고 있습니다. 어느덧 해가 서산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호수 위로 햇살이 마지막 남은 강렬한 빛을 뿌리고 있습니다. 다리 셋으로 이어진 3개의 섬을 지나며 타이호를 쉼없이 쳐다봤습니다. 끝도 없이 넓은 호수입니다. 백거이를 비롯해 수많은 문인들이 다녀갔다고 하는 이 시산, 그 옛날에는 배를 타고 왔을 것이지만 다리도 있고 버스도 다니니 편하게 다녀온 셈입니다. 오늘의 차이나 리포트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